자, 요즘 투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중 하나죠. 바로 무신사입니다. 한국 패션의 판도를 바꾼 이 거인이 무려 10조 원이라는 엄청난 기업 가치를 목표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이 숫자가 현실적인지 그 가치의 비밀을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이제 무신사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겠죠. K-패션 하면 바로 떠오르는 말 그대로 절대 강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회사가 사실은 신발 사진 공유하던 작은 온라인 동호회에서 시작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 출발점이 무신사를 다른 회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보시죠. 10조 원.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세기도 힘든데요. 국내 패션 기업이 상장하면서 이런 숫자를 목표로 내세운 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목표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그래서 무신사가 진짜 10조 원 가치가 있어? 이 엄청난 몸값이 과연 합리적인 걸까요? 아니면 조금은 과한 자신감일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먼저 무신사만의 독특한 DNA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작은 커뮤니티가 이렇게 거대한 상거래 제국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성장 과정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무신사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오죠?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저 시작점, 2001년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입니다. 물건을 파는 걸로 시작한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걸 나누는 소통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어떤 플랫폼보다 강력한 팬덤과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무신사 성공 신화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맞아요. 무신사는 그냥 옷 파는 쇼핑몰이 절대 아닙니다. 이 그림처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했어요. 수많은 브랜드를 모아놓은 무신사 스토어가 중심을 잡고 돈 잘 버는 자체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가 수익을 내주고요. 여기에 좀 더 감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면 29CM으로, 한정판 스니커즈를 원하면 솔드아웃으로 가게 만들었죠. 정말 똑똑한 전략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잘 짜인 사업 모델이 과연 재무적으로는, 그러니까 숫자로 봤을 때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2023년에 일회성 비용 때문에 86억 원 영업 적자를 기록했었죠. 그런데 불과 1년 만인 2024년에 바로 1,000억 원이 넘는 흑다로 돌아섰습니다. 정말 극적인 턴어라운드죠. 특히 저기 영업이익률 8.3%라는 숫자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커머스 강자 쿠팡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돈을 아주 잘 벌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RCPS, 상환전환 우선주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건 회계장부상으로는 비주로 잡혀서 순이익을 깎아먹는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회계적 착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돈이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착시 효과는 싹 걷어내고 회사가 진짜 사업으로 돈 버는 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성장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전문가들이 이럴 때 자주 쓰는 도구가 바로 PS 비율, 즉 주가 매출 비율입니다. 이것도 간단해요.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냐 이걸 보는 건데 이 숫자가 높을수록 시장이 이 회사는 앞으로 엄청나게 크겠는데 하고 기대감이 높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무신사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을 보여줍니다. 지금 무신사가 원하는 PS 비율이 6.7배거든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쿠팡은 1배 수준기고요. 일본 1위 패션 플랫폼인 조조타운도 5대 정도입니다. 그런데 무신사는 이들보다 훨씬 높은 6.7배를 달라는 거죠. 우리는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고 무엇보다 K컬처 프리미엄이 있다. 이게 바로 무신사의 주장인 셈입니다. 자,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분석가들이 내놓은 시나리오가 바로 이겁니다. 가장 비관적으로 보면 5조 원대, 가장 낙관적으로 보면 목표인 10조 원,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는 기본 시나리오가 바로 7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아직 목표치인 10조 원과는 좀 거리가 있죠. 그런데요, 이 7조 5천억 원이라는 가치를 인정받는 것조차도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신사 앞에는 몇 개의 아주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가장 무서운 위협은 바로 C커머스, 즉 중국발 이커머스의 습격입니다. 쉬인, 테무 같은 공룡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죠. 게다가 국내에서도 신세계나 롯데 같은 유통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으면서 패션 플랫폼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가 열린 거죠. 자, 그렇다면 무신사는 이 엄청난 경쟁을 뚫고 어떻게 10조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걸까요?
그들이 내세우는 미래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략은 크게 두 갈래 투 트랙입니다. 첫째, 국내에서는 무신사 스탠다드 같은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서 고객들이 직접 옷을 만져보고 입어보게 하면서 더 깊게 파고들겠다는 거고요. 둘째, K-패션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일본을 넘어 미국, 유럽까지 전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글로벌 전략과 맞물려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 상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쿠팡처럼 더 높은 가치를 받기 위해 미국 나스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안방인 한국 증시에 남을 것이냐, 이건 정말 어려운 선택이 될 겁니다. 결국 시장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보면 현재로서는 약 7.5조 원 정도가 가장 유력한 가치로 보입니다. 목표치인 10조 원은 K-패션을 앞세운 글로벌 전략이 정말 대박이 났을 때나 가능한 약간은 도전적인 꿈의 숫자라는 게 시장의 중론인 것 같네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무신사에 대한 투자는요, 그냥 옷 잘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BTS나 K-드라마처럼 전 세계를 휩쓰는 K-컬처라는 거대한 흐름의 힘 그 자체에 베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 마지막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무신사는 누군가를 따라가는 제2의 쿠팡이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최초의 무신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10조 원짜리 질문의 답은 이제 시장이 결정하게 될 겁니다.